자, 40 선거 판세. 어제 사전투표가 끝났죠. 상당히 투표율이 아주 높았습니다. 상당히 좋은 시그널이 떴는데 그건 좀 이따 살펴보고요. 이재명 대표가 오늘 강남 3구에 갑니다.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이쪽을 지원 유세네요. 그만큼 이 대표의 동선을 보면 선거 판세를 읽을 수가 있는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각 당은 민주당과 국힘당은 치열하게 매일매일 여론조사를 막 돌립니다. 그러면서 가장 실익이 있는 곳, 해볼 만한 곳 접전지로 갑니다. 그래서 심지어 서초 갑을, 강남 갑을병, 송파 갑을병 다 해볼 만하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 여기 가는 겁니다. 대단하죠. 어제는 가신 데가 보니까 여주 양평, 가평 뭐 이쪽에 가셨어요. 가평 동두천, 가평 포천 가평 이쪽도 가셨어요. 자, 그러면은 국힘당이 거의 해볼 데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에 반해서 한동훈은 보면 이제 부산, PK, TK 이쪽으로 갔습니다. 기존에 수성하기도 어렵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아성이었잖아요. 이 TK가. 거기조차도 한두 석 넘어올 수 있다라는 그런 가정도 해봐요. 심지어. 이 부산 쪽을 갑니다. 기존에는 아성이었지만 이번에 확 선거 판도가 바뀌어서 심지어 정당 지지율조차도 누구를 찍을 것인지 물어보면은 이 야당이 더 많아요. 민주당과 진보당이 더 많습니다. 그 정도로 심각하다는 얘기예요. 국힘의 지금 상황이 그래요. 오죽이나 급했으면 요죽을 막 갔겠냐고요. 한동훈이. 예,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상당히 잘 돌아가고 있고 심지어 사전투표를 한번 볼게요. 사전투표를 보면 자 31.3% 나왔습니다. 상당히 높은 수치예요. 지난 대통령 선거의 최종 사전 투표율이 36.9거든요. 그러면은 약간 5.6%가 더 높네요. 지난 대통령 선거. 대선이니까 워낙 높습니다. 하지만 지난 21대 총선은 26.7%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거의 5% 가까이 더 높게 나왔잖아요. 대단하죠. 최종 투표율이 이때가 66% 정도 되거든요. 5% 정도 높이면은 대략 31% 정도가 될 겁니다. 22대 총선은 최종 투표는 약 한 31%, 32% 내외가 될 걸로 저는 보고 있어요. 고정 31% 정도가 되지 않을까, 내외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싶어요. 상당히 높은, 아니 61% 정도요. 아니 71%, 죄송합니다. 71% 내외가 될 것 같습니다. 71% 내외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상당히 높은, 이 정도면은 충분히 거의 좋은 결과를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역대 투표율과 이 투표율과 야당과 집권당의 득실을 한번 따져봤어요. 어느 쪽이 유리한지. 60%가 넘으면은 야당이 높은 걸로 180석 나왔잖아요. 민주당이 지난 21대 총선에서. 미통당은 그 당시 지금의 국힘당의 전신입니다. 103석, 180대 103석. 60% 이상이면은 유리하다. 이번에 70, 이때가 이제 66%가 나왔어요. 이번에 71% 가까이 나오게 되면 훨씬 더 200석 이상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충분히 나온다고 봐요. 보면은 이게 투표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새누리당, 국힘 이쪽에 이제 새누리당에 유리하게 나옵니다. 60% 미만이면은, 특히 55% 미만이면 뭐 민주당은 다 죽는 거죠. 그래서 투표 결과 상당히, 이 사전 투표 결과가 상당히 좋은 시그널이 떴다는 얘기죠. 자, 각 당은 뭐 지들이 유리하다고 막 얘기하는데, 이번에 국힘당도 사전투표를 독려했어요. 하자고 막 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오늘 험지인 강남 3구 표심 공략이 나섰다. 추미애도 지원 유세한다. 여유가 있나 봐요. 추미애 장군은 여유가 있나 봅니다. 보니까 서초 의대 홍익표 대표한테도 가고, 강남 송파 갑을 송파평 다 갑니다. 그러니까 강남과 서초 쪽에 다 가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만큼 이제 자신감을 얻은 거죠. 거기도 해볼만 하다고 지금 한번 덤비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심지어 이 강남이잖아요. 강남이 지금 뒤집어졌어요. 완전히. 강남을도 초박빙이잖아요. 한 2, 3% 차이. 지금은 뒤집었을 걸로 이제 보이는데
2% 차이입니다. 지금 이 의사들이 강남 병 쪽에 많이 산답니다. 의사들이. 근데 의사들이 완전히 돌아섰어요. 지금 의사 사직 사태, 의료 대란 때문에 지금 의사들 표심이 완전히 돌아섰고 지금 병원도 이제 적자로 막 돌아서고 있는 데가 많다고 합니다. 그만큼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심판하려고. 더군다나 간호사들도 직업을 지금 잃을 위기에 처해 있답니다. 단축 진료하고 병원들이 폐업하는데도 속출하고 막 하니까 지금 병원 진료도 잘 안 되고 하니까 이게 수지가 마이너스 나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유지를 못하니까 간호사 채용 시장이 꽁꽁 얼어붙었답니다. 그래서 지금 의료 관련 종사자들도 많죠. 무슨 그 방사선 기사들도 있을 수 있고 병리 기사들도 있을 수 있고 여러 물리치료사들도 많잖아요. 보면 그 의료 인력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쪽이 강남 쪽이 많은데 특히 의사들, 특히 강남 을, 병, 송파, 갑, 송파, 을 요쪽이 많이 살거든요. 그래서 이 표심이 넘어와서 여기도 지금 상당히 웃기게 생겼어요. 지금 이번 개표 결과가. 여기도 이제 보면 분당 갑을도 의사들 많이 살잖아요. 분당 갑과 을도 기존에 국힘당의 우세 지역구였는데 여기도 완전히 뒤집어질 것 같습니다. 이번에 완전히 여기 넘어왔어요. 넘어왔는데 확실히 쐐기를 박는 것이 이번에 의사 파업이 아니고 의사 사직 사태. 윤석열 정권에 의한 의대 정원을 3,000명 갑자기 늘렸잖아요. 선심성 선거용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대란 사태가 생겼어요. 그래서 의사들이 지금 설 곳이 없고 지금 곤란한 처지에 있어요. 그래서 부산도 여기가 해운대 갑 여기에 마천루가 높은 빌딩들이 있잖아요. 여기 의사들이 많이 살아요. 표심이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여기도 완전히 여기도 이제 민주당이 우세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의사들이 밀집해 살고 있는 강남 을, 강남 병 또 송파 갑을 서초도 마찬가지예요. 그쪽도 그다음에 분당 갑을 해운대 갑 이쪽이 완전히 돌아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의사 파업 사태가 처음에는 의료 대란 사태, 의사 집단 사직 사태, 전공의 사직 사태 이 사태가 처음에는 표를 선거 전략으로 아마 썼다라는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사들도 똑똑하잖아요. 현명하잖아요. 선거 전략으로 썼는데 그것이 역풍을 심하게 맞고 있는 거예요. 지금 환자들도 지금 사망 사태가 지금 생겼다라는 그런 보고가 뉴스도 몇 번 있었잖아요. 신생아들도 사망하고 사망했답니다. 제때 진료를 못 받고 암 환자들은 지금 수술도 못 받고 있고 교통사고 나도 지금 위험합니다. 지금 사고 나면 안 돼요. 지금은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 불안을 가중시킨 거죠. 이 윤석열 정부 하는 행태가. 그래서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그것을 어떤 표심을 얻으려고 했다, 표를 얻으려고 했다라는 그런 의혹이 있는 거잖아요. 그것이 상당히 신빙성 있는 얘기고 진짜 쳐죽일 짓이죠.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지 가족이 죽으면 어떡할 거예요? 사망하면. 수술 못 받고 제때 수술 못 받고 치료 못 받아서. 그래서 부글부글 끓고 있다. 의료 대란. 며칠만 기다려라. 그겁니다. 다음 주 수요일 본투표입니다. 사전투표는 잘 나왔어요. 71% 사전 투표율이 몇 프로죠? 31.3% 나와서 최종 투표는 많이 나올 걸로 보입니다. 최종 투표는 거의 71% 내외가 나올 걸로 보이니까 일단 시동은 잘 걸렸습니다. 거의 40% 이상은 된 건데 막판 더 결집을 하고 더 열심히 홍보를 해야 되죠. 해서 뒤집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 또 이 남양주에 보면 남양주에 지금 이제 선거에 영향을 미칠 만한 이슈가 남양주에 보니까 최은순 일가 ESIND죠. 최은순 일가의 땅 산이 크다는 산이랍니다. 아마도 거의 산이 하나라고 하니까 10,000평 이상 될 걸로 이제 추정이 되는데 거기 그린벨트 그 주변이 싹 풀렸다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그 주변이 풀렸다고 그래요. 풀려서 땅값이 최은순 일가 땅도 호가가 100만 원 이상 한답니다. 맹지고 그냥 그린벨트인데 최은순 땅이 풀린 건 아니야. 그 주변이 싹 풀렸어요. 주변은 근데 사실 신도시 보면 알겠지만 신도시로 지정되면은 신도시라든지 개발 구역으로 지정되면 수용이 되기 때문에 재미가 없어요. 그 주변 지역이 이득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최은순 일가 땅이 가장 이득을 보겠죠. 그 주변이 많이 크게 해서 두 지구나 풀렸답니다. 70만 메타 제곱이라고 합니다. 70만 메타 제곱. 그래서 70만 메타 제곱 엄청 큰 거죠. 그래서 그 주변이 풀렸다고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이슈가 될 것 같아요. 그건 제가 별도로 제가 리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이슈가 있고, 거기 왕숙 신도시 뭐 주변이라고 합니다. 그 이슈가 있고 또 한동훈 자녀의 학폭 의혹이 지금 또 하나 이슈로 터졌어요. 한동훈 자녀의 학폭 의혹. 그래서 그것도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진은정 변호사죠. 김현장 변호사, 미국 변호사 같은데, 대치 중학교인가요? 대치 중학교에 아마 학교 운영위원으로 있나 봐요. 학교 운영위원. 거기에 있는데, 또 여학생 하나를 남학생 5명이 폭행을 했다. 그리고 폭언을 했다. 그 사건인 것 같은데 거기에 한동훈 자녀가 연루됐다라는 의혹 보도가 있었고 한동훈이 막 고소고발을 또 합니다. 한동훈을 대리해서 국힘이 아마 고발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의혹이 지금 크게 터지고 있습니다. 그 의혹도 있고 그게 이제 하나의 이슈가 될 것 같아요. 보면 자 그래서 전준진 판세는 뭐 큰 변동은 없어요. 변동은 없는데 이번에 제가 눈이 큰 판세 변동은 없어요. 판세 변동 없는데 지금 얘기했듯이 아까 이 의료 파업 사태로 인해서 이 강남권 표심 분당 갑을 강남 을 병, 그다음에 해운대 표심이 많이 움직일 것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준희 판세는 국힘의 지역구 69석, 비례 15석에서 총 84석이 예상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막상 선거에 들어가면 이보다도 더 빠질 것 같아요. 이보다도 5석에서 10석 정도가 더 적게 나올 걸로 보여요. 뜻하지 않은 곳에서 많은 역전 현상이 막 생길 걸로 보입니다. 이 서산 태안도 지금 색깔이 거의 표시됐는데 지금 서산 태안도 빨간 걸로 돼 있지만은 거의 뒤집은 것 같아요. 여기도 성일종 관련해서 여러 친일 의혹들이 있잖아요. 여러 비위 의혹들도 이제 보도가 있었는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찬성하신 분 저희가 찍어서는 안 되죠. 여기도 이제 뒤집은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뒤집은 것 같고. 여기 보면은 부산 쪽에 빨간 건 이제 진보당 후보가 거의 확정입니다. 확정가예요. 북구와 연제구. 저는 이제 두 개가 거의 확정가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쪽에 부산에 이 사상구는 장제원 의원이 전에 했던 것이고 장제원 의원의 아파트를 갖다 심어놓은 것으로 의심을 받고 있거든요. 김대식이 갑자기 치고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장제원 의원 측에서 많이 움직인 것 같아요. 지원 요새도 하고 사람들 많이 붙었습니다. 국힘당의 선거운동원들만 보인다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확 깔아놔가지고 전체를 뭐 휘젓고 다니고 있답니다. 지금 의심이 드는 것은 김대식 의원을 일단 아바타로 심어놓고 나중에 다시 장제원이 다시 받으려고 하는 그런 그림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 지역의 토입니다. 사학재단 대학교도 운영하고 있고 장제원 의원 집안이. 그래서 배재정 의원이 좀 힘 좀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쪽에 좀 선거운동원들 좀 많이 투입해서 확 뒤집었으면 좋겠어요. 인력으로 조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제원 의원이 돈도 많잖아요. 사학재단은 대학교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예 전폭적으로 같이 투하를 한 것 같아요. 물량 공세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 부산의 판세가 이 18개 지역구 정말로 오리무중입니다. 자, 여론조사 결과 한 번도 안 나온 데들도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막상 까봐야 하는데 적어도 이 40개 중에 15개 이상은 가져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거의 저는 탄핵이 확정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울산도 분위기 좋아요. 반띵은 합니다. 6개 중에 총 3개 이상은 가져올 수 있습니다. 충청도 표심, 공주 표심도 움직이고 있고 아주 좋아요. 이 청주도 괜찮고. 이 국힘이 가져올 만한 데가 없다니까요. 이 수도권에서 가져올 만한 데가 자신 있게 빨간색이라고 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강남 병도 모르겠어요. 강남 병이 제일 센 데거든요. 국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 병에 우리 강남갑이고 민주당 후보가 워낙 열심히 하고 있어요. 강남평에서. 그래서
강남 박경미 후보죠. 보니까 청와대 대변인도 하시고 훌륭하시던데 보니까 이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는 얘기죠. 20대 국회의원 비례로 와서죠. 청와대 대변인. 자, 교육학 박사입니다. 이 딱 맞도록 강남 지역에 맞도록 이 캐스팅을 잘한 것 같습니다. 보니까 민주당이 이번에 공천혁명으로 게임이 안 될 정도로 이쪽은 주로 뭐 방탄 공천, 뭐 범죄자 공천 다 했잖아요. 한동훈이 막 욕하고 다니는데 범죄자 집단이라고 막 욕하고 다니는 거예요. 선거에서. 그리고 뭐 저기 조국 대표한테 뭐 히틀러라고 막 그러대 보니까 이제 웃긴 거죠. 그것도. 조국 대표 전혀 안 맞잖아요. 조국 대표 이미지가 히틀러 이미지입니까? 그러니까 조국 대표 하는 말이 나는 수염이 없지 않습니까? 완전 웃겼어요. 그래서 암만 해도 안 돼요. 이 충청도가 보면 청주가 4개가 다 넘어왔어요. 보니까 나머지도 거의 이 충청북도에서조차도 자신 있게 이길 수 있는 데 하나도 없어요. 국힘당이. 충청남도도 자신 있게 이길 수 있는 데 하나도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건. 이 경기도 자신 있게 이길 수 있는 데가 이겼다고 하는데 하나도 없어요. 인천도 국힘당이 자신 있게 이겼다고 하는데 하나도 없어요. 진짜 폭망할 수 있어요. 국힘당. 완전히 빨리 이 난파선에서 뛰어내리는 게 최선입니다. 제가 봐서는. 폭망할 정권입니다. 폭망할 정권이야. 선에서 한두 개 정도 이제 해볼만 하고 두세 개 해볼만 합니다. 아니, 이 배현진, 송파을 배현진 한번 잡았으면 좋겠어요. 난, 이 송기호 후보가 열심히 하고, 이 변호사죠, 이분. 근데, 진짜로 하는 짓 보면 밉잖아요. 밉삭인데,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여론조사는 51대 39다, 40이다. 많이 밀리는데, 가장 밀리는 곳 중에 하나죠, 이 송파을이. 배현진 한번 꼭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경원하고. 그래서 강원도 자신있게 이길 수 있는 데가 얘들이 지금 강원도인 것 같아요. 강원도 TK는 뭐 당연한 거고 거기서도 한두 석은 이변 생길 것 같고 경남에서도 한두 석은 이변이 두세 석 정도까지 생길 수 있다라고 봅니다. 울산도 마찬가지고 부산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번 선거 판세는 이렇게 거의 끝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끝났다고 보시는데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저희가 투표 동료를 막 해야 됩니다. 막 해야 되고 진짜로 열심히 투표 동료 해야 됩니다. 투표 동료 해야 돼요. 안 하면은 안 됩니다. 72%, 73% 이상 나오게 해줘야 됩니다. 해줘야 되고. 자, 이번 선거가 이제 이대로 끝나게 되면, 탄핵 확정인데, 정식 개원, 22대 국회가 개원하려면 6월달에 해야 돼요. 6월달에. 지금은 21대입니다. 6월달까지는. 그래서, 자, 이대로 끝난다고 윤석열이 순순히 물러날까요? 제가 봐서는 순수히 또 검찰권 가지고 장난칠 것 같아요. 막 체포하고 막 압수수색하고 막 때릴 것 같습니다. 발악을 하겠죠. 그 전에 민주당은 선수를 쳐야 됩니다. 쳐서 탄핵 발의를 일단 해서 묶어놔야 됩니다. 기존의 국힘에서 이번에 탈락한 사람들이 많이 생길 거잖아요. 탈락한 사람들 많고 국힘의 의원들이 대부분 탈락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같이 힘을 모아서 탄핵해서 일단은 탄핵을 의결을 해놔서 일단은 업무 정지를 시켜놔야 됩니다. 직무 정지를 시켜놔야 그 다음에 뭐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헌법 개정안도 발의하고 하면 됩니다. 해야 되고 순순히 인간이라면은 창피함을 알고 순순히 물러나는 게 맞겠죠. 물러나는 게 맞겠죠. 창피하잖아요. 창피하니까 물러나는 게 맞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 같아요. 진짜로 그런 것 같아요. 그걸 모를 것 같아요. 인면수심이라는 말 알죠? 사람의 얼굴이지만 마음은 그렇다. 동물의 마음이다. 뭐 진짜 이런 말까지도 쓰고 싶진 않은데 차마 진짜 지금까지 해왔던 거 봐서는 거의 뭐 인간적인 미가 거의 없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거 봐서는. 진짜 이거 폭압 정권이고 그냥 강압 정권이고 검찰 독재 인간미라고는 눈썰미 하나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정권입니다. 그래서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특히 김건희가 또 뒤에 또 도사리고 있잖아요. 천공도 있고 하기 때문에 무슨 모의를 꾸밀지 저는 모른다라고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감이 그래요. 그래서 무조건 직무를 정시켜놔야 된다. 탄핵 발의를 해서
그리고 탄핵 발의와 헌법 개정은 동시에 추진하는 게 맞다는 얘기. 일단은 직무정지 해놓고 일단은 국회에서 210석 이상 야당이 법률안까지 가져오면 헌법재판소도 판결할 때 어차피 정치재판이 가미될 수밖에 없다. 눈치 볼 수밖에 없다. 얘는 어차피 헌법 개정을 통해서 임기가 중단되겠구나라고 판단을 하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확정 때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댕기면서 막 또 선거운동 하고 다녔잖아요. 22차례에 걸쳐서 돈을 수조원 몇 조입니까 그게 거의 1000조라고 하는데 1000조 넘는 돈을 싸지르고 다니고 어저께도 부산에 가서 사전투표하고 그것도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라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해요. 자기 지역구 놔두고 굳이 부산을 하려는 마음이겠죠. 부산 가서 사전투표하는 윤석열 혼자 가서 와이프 팽개쳐놓고 혼자 가서 사전투표하고 있잖아요. 와이프는 나오도 못하고. 가면서도 또 얘기했더만 보니까 부산 4천억인가요? 부산대학교 병원 신축하는데 지원해주겠다고. 이야, 노골적으로 관건 선거하고 그런 대통령 진짜 꼴불견이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폭망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국회가 200석이 넘으면 법야권 210석이 넘으면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법률안 거부권도 무력화시킬 수 있고 그다음에 이상한 말하는 친일 행각하는 국회의원 제명도 시킬 수 있다고 됐어요. 국회 제명권이 국회에 있어요. 국회의원 제명권이 스스로 할 수 있는데 그게 3분의 2면 됩니다. 3분의 2면 됩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지금 그 SNS 상에 떠돌아다니는 카톡 내용입니다. 이게 뭡니까? 저 깜짝 놀랐어요. 카톡 내용인데 대법원 의장, 대법원 판사 또 의장 임명하는 사람, 의장이 그냥 쓴 것 같아요. 국회의장입니까? 대법원 판사 의장 임명하는 사람 아들인데 그리고 차기 대통령 아들인데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차기 대통령 아들이? 그러니까 김승현인가요? 보니까 이 친구가 크크크 하고 한지호가 누군가요? 백 떠벌리고 안 다니는 사람인데 백이 있다는 얘기예요. 저 친구 겁나 하길래 판사랑 비교가 안 되지. 상대가 누가 이제 막 백을 떠들고 다녔나 봐요. 그러니까 이 한지호라는 친구가 나 백 원래 안 떠벌리지 않는 사람인데 저 친구가 겁나 뭐라고 하길래 그러니까 판사랑 비교가 안 되지. 딱히 비교할 건 아니고 나 무시하는 듯 돈 많냐고 물어보는데 어느 정도 많은 건 맞는데 재벌만큼은 없음. 그 대신 재벌 내 앞에서 무릎 꿇게 만들 수 있음이라고 이제 한지호라는 친구가 얘기를 해요. 누군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저는 모르겠는데 전직 법무부 장관 아들이라는 말도 있고 그럽니다. 보면 카톡 내용에 추가 내용 보면 뭐 그런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뭐야? 진짜 장관을 무릎 꿇게 만들고 그런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자, 그러면서 카톡에는 또 이런 사진을 또 전송을 했어요. 이런 사진을 전송했어요. 하도 SNS 상에서 화두가 되고 이게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이런 게 카톡으로 봐서는 진짜인 것 같고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동훈의 자녀가 학폭에 연루됐다라는 그런 의혹 보도가 있어요. 지금 학폭에 연루됐다. 남학생 5명이 여학생 1명을 폭행하고 무슨 막말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혹입니다. 근데 이것도 상당히 지금 인터뷰 녹취가 있나 봐요. 학교 관계자와 녹취한 걸 봐서는 그런 학폭 자체는 있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기자가 취재한 것도 봐도 학폭이 있었다라는 것은 지금 인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인정하고 있는 건데 제일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 학폭을 덮었다라는 거예요. 고위 관료. 만일 이제 한동훈 자녀라면 한동훈의 자녀가 관련돼 있는 것 같은데. 법무부 장관이 그 시절이었는데 그래서 유야무야 없던 걸로 됐다. 지금 국힘당에서는 이 학폭 자체가 없었다라고 주장하는 거고 학폭 자체가 없었다라는. 근데 이제 녹취록이라든지 기자의 취재를 보면 학폭은 있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것이 기자는 한동훈 자녀가 맞다라는 얘기입니다. 자녀가 맞고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왜 위안부에 되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학교 폭력에 관련해서 경찰도 출동을 했고 조사를 다 했는데 학교에 기록이 안 남았다. 원래 기록을 남겨야 된대요. 이제 신고인이 오신고로 해서 취소를 했다는데 오신고에서 취소하는 것 자체를 취소했다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정상 남겨야 된답니다. 그런 취소하는 과정이라든지 여태까지 진행됐던 과정을 다 남겨야 되는데 그런 기록들을 싸그리 없앤 모양이에요. 없앴거나 은폐하거나. 그래서 그런 거 석연치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압력이 작용하지 않았느냐 그런 의혹이에요. 자, 게다가 진은정 검사 한동훈의 와이프가 김앤장의 변호사잖아요. 변호사고 거기에 이제 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이랍니다. 위원장이었는데 윤석열 정권 출범하고 운영위원이 됐대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지금 심각해지는 겁니다.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어요. 자, 학폭은 우리 국민들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 거잖아요. 용서하지 않는 겁니다. 자, 최은순 일가땅이 여기 있어요. 여기가 이제 이쪽이 왕숙 신도시라고 합니다. 남양주시인데 여기 진건 기업 이전 단지가 여기가 두 개가 있답니다. 여기 하나, 이쪽도 하나 있어요. 근데 이제 외곽순환도 고속도로가 지나가고 호평 IC가 여기 생길 예정이랍니다. 이게 이 기업 이전 단지 지정이 그래서 그린벨트가 풀렸다라는 거예요. 대규모로 여기가 큰 땅이 풀렸답니다. 그래서 70만 메타 제곱, 한 20만 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쪽 땅이. 여기도 큰 산이 하나랍니다, 여기도. 번지까지 있네요. 지평로인가요? 156번 길, 192번지. 요 땅, 큰 산 하나가 이제 윤석열 처가 일가 소유의 땅, ESIND 소유라는데, 이게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이 기업 이전 단지가 결정이 되고 그린벨트가 풀려서 땅값이 평당 100만 원을 호가한다. 그리고 호평 IC도 이제 제2외곽순환도 이쪽에 이제 생길 예정인데 윤석열 정권 들어서고 나서 이것도 결정이 됐답니다. 끝없네요. 그리고 여기도 진건 기업 이전 단지가 완여의도도 생긴대요. 대단하죠. 이건 뭐 완전히 헤쳐먹으려고 대통령 된 것도 아니고 전국에 땅이 얼마나 많은 거야 지금 김건희 일가 땅 돈이 없어가지고 막 그 잔고 유지해가지고 부도수표 발행하고 해가지고 지금 구속돼 있지 않나요? 잔고 유저로 300억 100억 막 이렇게 유지해가지고 그렇게 돈이 없었던 사람이 원래 돈이 많았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얘네들이 부자 집안이 아니라고. 윤석열이 검사 뭐 하면서 사귀면서 계속 사업질을 하면서 이것저것 사업하면서 확장한 거잖아요. 상대방 구속시키고 돈 빼앗들고 하면서. 자, 정말로 심각합니다. 이게 이번 총선의 최대 이슈로 부각이 될 것도 같아 보니까 이걸 자꾸 알려야 됩니다. 그린벨트를 풀어서 이런 짓거리를 하는 겁니다. 최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 지금. 이번 총선에 이슈도 부각이 됐으면 좋겠고 민주당도 막 그 공격했으면 좋겠어요, 야권에서. 왜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이거. 진짜 최대 이건 어떤 그겁니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최대. 공격을 해야 되는 거야. 충분히 비위 의혹이 있는 겁니다. 비위 의혹이 있는 거야.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제 처가가 다 해먹는 거지. 양평 고속도로도 해먹고 그쪽에도 또 땅 잔뜩 있고 공공지구 개발도 다 해쳐먹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번에 응징을 해야 됩니다. 응징을 투표를 하셔가지고 70% 이상 확 몰아주세요. 이번에 내쫓지 않으면 저희 3년 지나면은 대한민국 거의 망해 있을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무역 수지가 전 세계 200위랍니다. 200위. 북한보다도 못해요. 전 세계 꼴찌입니다. 꼴찌 이 정도면. 그래서 무역 수지 적자가 그렇게 나고 있다 하니까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어요. 무지한 윤석열한테 맡겨놓으니까 좀 저희가 이제 맡길 때는 그래도 보수 성향이고 안정적으로 좀 불의에 강하고 나쁜 것을 참지 못하고 공평하게 해줄 걸로 기대를 했잖아요. 공정하게 관련해 주겠다. 급진적인 정책을 추진하지 않겠다. 뭐 이상한 부동산 관련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화 잘 시키지 않겠는가 했더니 처가를 이용해서 이거 다 해쳐먹을
그런 어떤 이상한 사업들을 많이 해놨네요. 보니까 그린벨트를 막 풀고 무슨 교육 전수관 어떤 그린벨트에는 풀어서 교육 전수관을 지을 수 있도록 또 원희룡 국토부 장관 때 해줬다라고 그런 의혹 보도도 있었잖아요. 지금 다 해쳐먹는 것 같아 보니까 얘네들. 전국의 부동산 뭐 재산에서 이 일가가 뭐 300억대니 얼마니 해서 지금 보도도 막 나오고 되잖아요. 언론에 여기저기 떠들고 다니는데. 하여튼 간에 너무 문제가 많습니다. 반드시 심판 선거에서 더 이상 무도한 정권을 끌어내리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폭망하겠다. 이 검찰 독재 더 이상 눈 뜨고 볼 수 없다. 비유는 자기들이 다 해놓고 한동훈이 막 떠들고 다니는 거야. 비유 정권이라고. 말이 안 되는 거지. 말이 안 되는 거. 보세요. 한동훈의 뿔난 조국 누가 히틀러 가깝나? 히틀러라고 막 말하는 거죠. 윤이 부산대 병원에 방문해서 무슨 건물 짓는데 4천억인가 얼마 뭐 이렇게 지원하겠다라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반드시 투표를 해야 됩니다. 투표해서 저희가 이번에 확실하게 이 윤석열 정권을 끝내도록 합시다. 이 투표율을 확 올려야 됩니다. 사전투표 아주 마음에 듭니다. 31.3%. 최종 투표율 72% 가자. 그리고 끝냅시다. 투표 꼭 다 본투표 반드시 하셔야 되고 주변에 많이 독려해 주세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뷰였습니다. 고맙습니다.